선이자 공제와 이자 제한법의 적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83년 7월 20일 P가 D한테 5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변제기는 38일 후인 2083년 8월 26일입니다. 근데 이 500만 원에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지급한 것은 47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이자 제한법의 최고 이율은 40%입니다. 그러면 일단 실제 지급한 470만 원을 기준으로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봅니다. 470만 원 곱하기 최고 이율이 40%니까 40% 곱하기 1년은 365일인데 38일 동안 빌려준 거니까요. 38를 곱하면 19만 5,726원이 나옵니다. 실제 지급한 돈이 470만 원이고 여기에 이자 제한법의 최고 이율을 곱하면은 이자는 38일 동안 19만 5,726원입니다. 그러면 선이자 30만 원 중에서 19만 5,726원은 유효한 선이자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30만 원 중에서 유효한 선이자 지급을 뺀 30만 원에서 19만 5,726원을 뺀 나머지 10만 4,274원은 무효인 이자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무효인 이자 지급을 무효인 이자 지급한 것을 원금에 충당을 하게 됩니다. 원래 대여 약정했을 때 원금은 500만 원이었죠. 그래서 이 500만 원을 쭉 내려오고 500만 원에서 이 무효인 이자 지급을 원금 500만 원에 충당을 하면은 500 빼기 10만 4,274원이니까 489만 5,726원이 나오는데요. 이게 변제하여야 할 원금이 됩니다. 이 충당할 때 보면은 500만 원에 충당을 할 것이 아니고 470만 원에 충당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판례는 470만 원에 충당하지 말고 이 처음에 대여 약정했던 500만 원에 충당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서 무효인 이자 지급한 거를 빼는 겁니다. 이 실제 지급한 거에서 빼는 게 아니고요. 요걸 좀 틀리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89만 5,726원이 변제해야 할 원금이고요. 요 금액은 실제 지급액 470만 원에다가 유효한 이자 지급액 19만 5,726원을 더한 것과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식을 외워두셔도 좋고 이렇게 계산식을 외워두셔도 좋은데 하여튼 포인트는 최초 대여 약정 500만 원에서 무효인 이자를 뺀 금액 또는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유효한 이자를 더한 금액 둘 중에 어떤 걸 해도 좋지만 하여튼 이것이 변제해야 할 원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D는 여기서 나왔던 489만 5,726원 및 이에 대한 1983년 8월 27일 아까 8월 26일이 변제기였죠. 그 다음 날인 8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소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이 사례는 87-2824 판결에서 나온 사례입니다. 또 판례에 나온 사례를 한번 보면요. 2008년 8월 18일 P가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변제기는 2008년 10월 17일이고요. 선이자로 1개월분 1,000만 원을 공제했기 때문에 실제 지급한 것은 9천만 원입니다. 이 시점에 이자 제한법의 최고 이율은 30%였습니다. 그리고 D는 2008년 9월 30일 P한테 이자 500만 원을 지급했고 2008년 10월 31일 D한테 이자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이자 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습니다. 실제 지급한 9천만 원에다가 이자 제한법의 최고 이율인 30% 곱하기 1개월분 1,000만 원을 공제했으니까요. 12개월 중에서 1개월 12분의 1을 곱하면 225만 원이 나옵니다. 이 선이자 1,000만 원 중에서 225만 원은 유효한 이자 지급이 되고요. 선이자 1,000만 원에서 유효한 이자 지급액인 225만 원을 뺀 나머지 775만 원은 무효인 이자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무효인 이자 지급한 것은 원금에 충당되는데요.
이때 원금은 실지급액이 아니고 대여 약정했던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1억 원에서 무효인 이자 지급을 충당시키는 거니까 빼기 775만 원을 하면은 9,225만 원이 나오고요. 이것이 변제해야 할 원금액입니다. 요 9,225만 원은 실지급액 9천만 원에다가 유효한 이자 지급액 225만 원을 더한 금액과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억에서 775만 원을 빼든지 아니면 9천에다가 225만 원을 더하든지 방식 중에 어느 걸 선택해도 좋은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나온 9,225만 원이 변제해야 할 원금이 됩니다. 그래서 D는 9,225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년 9월 18일부터 왜냐하면 아까 1개월치 이자는 지금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9월 17일까지 이자는 계산했으니까요. 2008년 9월 18일부터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2012-55198 판결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후에도 D가 이자를 2번 지급했죠. 그래서 이 지급한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먼저 새로 나온 원금은 이제 9,225만 원이니까 9,225만 원에 대해서 30%의 최고 이율을 적용하고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13일간이니까 이걸 계산해서 9,225만 원 곱하기 30% 곱하기 13 나누기 365일을 하면은 이자는 98만 원입니다. 그러면 D가 9월 30일 날 이자로 지급했던 500만 원은 일단 이 98만 원 이자에 충당이 되고요. 먼저 500만 원 중 98만 원을 뺀 나머지 401만 원 요거는 새로 나온 원금 9,225만 원에 충당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9,225만 원 빼기 401만 원을 하면은 8,823만 원이 남거든요. 요게 새로운 원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원금인 8,823만 원에 대해서 2008년 10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D가 500만 원 이자를 지급한 날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보면요. 8,823만 원 곱하기 30% 곱하기 31일 나누기 365를 하면은 225만 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이자 500만 원 받은 것을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요. 225만 원에 남은 나머지 275만 원을 원금에 충당하면은 원금은 8,823만 원 빼기 275가 되겠어 8,548만 원이 남게 됩니다. 요 이자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 D는 마지막 원금 8,548만 원 및 이에 대한 마지막 이자 계산은 2008년 10월 31일까지 했으니까요. 그 다음 날인 2008년 1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